안녕하세요, 불백입니다. 네, 오늘도 운전 중에 또 이렇게 녹화 영상을 켰습니다. 퇴근하고 서울에 일을 보고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또 잠깐 일을 보고 이제 복귀하는 길이고요. 오늘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패했던 장사 이야기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얘기들도 해드릴 게 좀 있어갖고 요즘에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하는데 시시때때로 변해요. 얘기, 스토리, 이런 진행, 이런 방식들이. 우선 간단하게 좀 제가 20대 때는 모든 일들이 좀 잘 안 풀렸어요. 우선적으로 그때 좀 크게 망했던 장사 하나가 털개. 혹시 털개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대게, 홍게, 꽃게 뭐 이렇게 있듯이 털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단가도 비싸요, 나름. 못 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 게를 이제 이게 단가도 좀 세니까 그러면 좀 잘 사는 좀 부유한 동네 가서 좀 팔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건을 해서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에서 이제 그 게를 쪄서 팔려고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깔세를 내고, 하루 장사비가 있었거든요. 장사비를 내고 자리세를 내고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처음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징그럽다. 징그럽다고 해서 판매가 안 됐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쪄서 팔려고 솥단지에다가 막 가스통까지 준비해서 요거 먹힌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만의 착각이었죠. 먹어본 사람들만 알았고, 저는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좀 오래 살아갖고 예전에, 그래서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자동에서 첫날 망했습니다. 둘째 날 서현동으로 넘어갔어요. 망했습니다. 결국에 그 게를 그냥 다 쪄갖고 경로당이 아니라 그 양로원이죠. 양로원에다가 다 갖다 드렸어요. 가슴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장사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득이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 망했던 게 그거고, 두 번째는 나름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제 렌트카 사업을 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제 좀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진짜 저를 그냥 제대로 감아버렸어요. 전 모르니까 형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 20대 어린 나이에 그냥 다 이제 형님이 한다는 대로 모든 걸 다 맞춰드렸고, 그 스틸하우스라고 그 컨테이너 이제 사무실 쓰려고 갖고 왔는데, 저는 그것도 매입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컨테이너 그 업체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월세로 갖고 온 거더라고요. 저한테 돈은 다 받아가 놓고, 그 다음에 렌트카 차렸던 그 땅 부지, 그것도 땅주한테 월세로 썼던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채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자갈들 뭐 되게 A급은 아닌데 이제 덤프트럭으로 그 몇 대 다 끌고 와갖고 마당에다 다 깔고 굴삭기 기사님 불러갖고 다 했는데, 뭐 제가 잘 모르고 덤빈 제 잘못이죠. 어찌됐든 그분한테 제대로 감겼어요. 아마 제가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먼저 내가 해보자, 배워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렌트카에서 좀 제대로 많이 망했죠. 그래서 뭐 솔직히 쪽팔려갖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참 그러면 안 됐지만은 오이도를 갔습니다. 오이도 시흥시 거기 정왕동 위에 오이도. 그래서
카타카를 하나 사들고 딱 갔는데 이 죽는다라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 순간 겁도 나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죽을 용기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카타칼 갖다 그어놓고 살고 싶어서 병원 찾아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한번 꽉 물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사들을 했고요. 망한 이야기는 뭐 제일 큰 게 그 두 가지고요. 참외 얘기는 뭐 먼저 번 말씀드렸듯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마늘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마늘을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우선 마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어디서 재배가 되느냐, 논마늘과 반마늘이 있습니다. 반마늘이 아무래도 저장이 오래가고, 많은 뭐 이제 마늘을 사보신 주부분들이나 이제 어머님들은 잘 알아요. 반마늘이 더 좋다라는 걸. 이제 두 곳에서 재배가 되죠. 거기서 또 나뉘어요. 이제 일명 벌마늘, 벌어진 마늘, 이게 주로 김장 담그고 양념에 쓰는 마늘인데요. 그리고 스페인, 이 종자가 스페인인데 일명 장아찌 마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아찌 마늘이 종자가 스페인이어갖고 아마 스페인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파생되는 게 또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종 마늘. 근데 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차에다가 육쪽 마늘이라고 써요. 육쪽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그냥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6쪽이 많이 나와서 육쪽 마늘이라고 아시는데 아니에요. 거의 6쪽과 8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원래 종자 이름이 이제 육종인데 그게 육종하다 육쪽으로 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갖고요. 근데 지금 어학사전에도 육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육종인데 오래된 기사나 이런 데를 보면은 육종으로 나오고요. 근데 마늘은 저는 벌마늘보다 장아찌 마늘을 추천드려요. 이제 스페인 마늘. 많은 분들이 좀 마늘을 드셔보셨던 분들은 장아찌 마늘 그거 별로 안 좋지 않느냐, 쪽수도 많고 저장도 오래 안 된다. 아닙니다. 벌마늘은 벌어져 갖고 그 공기가 잘 통해서 저장이 오래되는 거고요. 장아찌 마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장아찌 마늘을 다 쪼개 갖고 양파망에 걸어서 이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고요. 그 벌마늘은 주로 양념 마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되게 애려요. 생으로 드시기에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딱 마늘을 생마늘을 드셨을 때 되게 애린 거 있죠. 그 마늘이고요. 장아찌 마늘은 생으로 드시기에 너무 좋고 양념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쪽이 많다라고 하셔서 그 이제 까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마늘 다마수를 큰 거를 사세요. 마늘 크기를요. 그러면 쪽수가 많아도 그 쪽 다 하나하나리 다 커요. 그래서 저는 그 장아찌 마늘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마늘은 무조건 첫물 터질 때 그때 사셔야 됩니다. 수확량이 많아지고 점점 마늘 시기가 된다 해서 마늘 값이 내려가진 않아요. 마늘 값은 오르면 올랐지 절대 내려가진 않아요. 그거는 참 희한한 시스템인데, 제가 산지 가서 이제 경매장이나 이제 밭에 가면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요. 그 작업해 주시는 일꾼 분들도 뭐 청년이라고 오셨는데 60대가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마늘 중에 육종 마늘이, 의성 육종 마늘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육종 마늘은, 의성 육종 마늘은 논마늘입니다. 반마늘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반마늘과 논마늘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마늘 뿌리 이제 보시면은 흙 색깔로 보시면 돼요.
누렇끼리한 게 밭에서 나온 거고요. 허여물고 이제 허연, 약간 시멘트 색상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흙이 묻어 있다면 그건 논마늘이에요. 어찌됐든 의성 마늘은 육종 마늘입니다. 육족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밤마늘이고요. 우선 전라남도 고흥에서 나오는 마늘을 좀 초반에 하는데 그쪽 마늘을 좀 추천드립니다. 밤마늘이고요. 마늘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서 나오는 거는 서산 마늘을 좀 추천드리고요. 서산이 흙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마늘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마늘이 이제 소비자분들은 한 접을 사세요. 50개씩 묶여 있습니다. 50개 요걸 2개를 해야지 한 접 100개거든요 그러면 한 접을 사시는 분도 있고 2접을 사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이상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한 접을 사신다 그럼 2단을 다 잘라 드리죠. 그리고 카운터를 해드려요. 그러면 뭐 98개 97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마늘로 개수를 채워 드려요. 왜냐면 소비자분도 100개 안 된다, 100개 해달라, 채워달라, 그러면 제 걸로 채워드려요. 그런데 마늘을 자르다 보면은 105개 110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자기 거래요. 자기 마늘이라고, 자기가 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드려요. 개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에 가면은 그거를 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숫자를 세서 묶다가 순간 까먹고 숫자를 더 세서 묶거나 아니면 빠뜨려서 묶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진짜 뭐 70대 80대 할머님들이 나와갖고 밭에서 그거를 다 진짜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데 가슴 아픕니다. 벌써 12분이 넘어갔네요. 어찌됐든 저는 얘기를 한번 계속 더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마늘 얘기도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잠시만요. 갑자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끊겼는데. 어찌됐든 마늘은 처음에 좀 사시고요. 첫물 터질 때 장아찌 스페인산으로 다마수 큰 걸로 해갖고 무조건 처음에 사십시오. 그래야 돈 버는 겁니다. 절대 마늘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흑마늘도 해서 드실 수 있고, 장아찌도 담그실 수 있고, 생으로도 드실 수 있고, 양념으로 다 쓰실 수 있어요. 복합적인 아주 만능적인 마늘, 스페인 마늘, 장아찌 마늘 적극 추천드립니다. 뭐 마늘 홍보대사도 아닌데.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를 또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녹화를 키다 보니까 머리가 비네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택시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택시 자격증 경기도 지역 하나, 인천 지역 하나 2개를 갖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사고 현장에 보면은 얼마 안 돼서 레카들이 막 와 있죠. 도대체 쟤네는 뭔데 구급차보다 빨리 와 있을까? 이거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레카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사고를 제보를 해요. 그러면은 레카들이 출동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만약에 걸잖아요, 사고차를. 그럼 제보비가 나와요. 지역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는 한 대당 10만원을 받았고, 분당 성남 걔네가 이제 연합이거든요. 레카가 걔네는 5만원 줘요. 그냥 대수가 아니라 건수로 해갖고 그냥 5만원 주고, 지금은 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경기도 광주는 대당 5만원 주고요. 이분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사고가 나면은 레카에다 전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꼭 그 지역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저처럼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자기네 알고 있는 지역의 레카 그쪽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전화를 해서 이제 사고 제보를 하고 좀 걔네가 무전을 쏘지요. 근데 요게 조금 느려요. 운수업 하시는 분들, 이제 트럭이나 이제 고속버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워텔, 지금도 그게 0130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파워텔 무전기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사님들끼리 좀 정보를 뭐 무전도 하고 심심하니까 뭐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로 그룹 통화가 아닌 개별 무전번호로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접수가 되고 레카가 출동을 하고, 일반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레카들 전화번호를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플, 지역마다 그 레카 회사에 어플을 또 어플을 만든 애들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레카 사무실이 그걸 할지는 모르겠는데, 딱 전화해서 사고를 목격하셨다 그럼 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사고다. 그럼 걔네가 바로 전화 통화하면서 무전을 쏩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접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 걸면 걸었다, 못 걸면 못 걸었다, 이제 안내 전화가 올 겁니다. 걸었다고 하면은 이제 계좌번호 달라고 할 거고,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 줄 거고요. 그냥 뭐 어디세요? 뭐 어떤 직종이세요? 라고 물어볼 경우도 있는데, 그냥 택시기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절대 장난 못 쳐요. 왜냐면 걔네는 택시기사들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하고 그 제보로 먹고 살기 때문에 택시기사라고 하면은 되실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아니, 사고가 났는데 119에다 먼저 전화해야 되지 않느냐. 아예 당연히 전화해야죠. 근데 그 사고가 레카에다 전화하면은 한 5초 이내로 전화 받고요, 10초 안에 접수가 다 끝나요. 그리고 뭐 119에다 전화를 하겠지만은, 뭐 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뭐 보고 계신 분들이 전화 아니어도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남이 해서 돈을 받아서 돈을 챙기는데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챙기는 게 좋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사고도 아니고 내 사고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뭐 벌 수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버는 게 좋은 거고요. 만약에 사고 접수를 해서 딱 전화를 했다. 예로 들면은 뭐 분당구청 사거리라고 할게요. 그게 분당구청 사거리, 뭐 아니면 분당 뭐 재생병원, 딱 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재생병원 사고 접수됐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나보다 먼저 누가 전화를 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솔찬히 용돈도 버실 수 있고, 이제 좀 주로 운전 많이 하시고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18분을 했는데 여기서 끊고요. 제가 또 잠시나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했다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 없이 그냥 뭐 원테이크로 쫙 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말 절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요거는 조금 양해 바라겠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 다음 편은 건설 쪽 노가다 현장일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